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팔자세에 깊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을 이유로 조정이 단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재, 통신, 금융업종과 내수주가 조정에 부딪힌 정보기술 업종을 대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2,400선이 무너진 이후 2,390선에서 숨고르기를 지속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지난주에만 2%가량 하락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되면서 우리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한 주 동안 1조 6,3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장을 주도했던 IT 업종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지수 역시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 업종에서만 1조 3,193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IT 업종 전반의 성장 속도 둔화에 대한 논란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IT 업종이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코스피의 조정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약세로 출발해 계속해서 하락권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며 2,400선도 내주는 모습이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전환에 2,400선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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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도 마감까지 김도원 앵커와 함께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전장 지수 흐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400선을 밑돌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연일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97포인트가량 빠지면서 2,392.02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2,400선을 내주면서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었고요. 이는 지난 2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지정학적 불안감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 뉴욕 증시가 미국 정치 불안과 아마존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일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수장비 업종의 장 출발 구간부터 흐름 좋았고요.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보험업, 섬유의복업, 그리고 운수창고업도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고요. 반면 오늘 내림세가 깊었던 업종으로는 의약품 업종 1%대 웃도는 업종지수를 추려내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도 1%가량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 밖에 전기가스업, 건설업, 의료 정밀업도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오늘 내림세로 장을 열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4포인트가량 빠지면서요. 665.08포인트에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우리 양장지수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했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상승 반전하면서 상승폭까지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가 약세 흐름 벗어나지 못하면서 오늘 650선도 조금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오늘 양장에서의 온도차 또 다시 한번 달리 나아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전장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은 또 어떤 종목들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출범한 한국 카카오은행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카카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7일 출범 후 나흘 만에 가입자 수 8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예금과 대출액은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건식 BNK증권연구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지분은 10%에 불과하지만 금산법 완화 시 최대 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며 카카오뱅크에 기반을 둔 은행 사업 모델을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로 연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 한국금융지주 또한 전거래일보다 3.34%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카카오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7.66% 급등하면서 1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현성바이탈입니다. 현성바이탈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다단계 법인 에이플이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연구원은 신지훈 대표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에이플이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21일자로 승인했다며 이번 에이플의 완전 자회사 편입은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주가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6년 설립된 건식 전문 판매 법인인 에이플은 지난해 세흥허브에서 에이플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비롯해서 2015년부터는 수소수기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현성바이탈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2.07% 오름세 시현하면서 8,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이 2분기 호실적과 하반기의 실적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제일기획은 지난 28일 올해 2분기 실적 공개를 통해 영업총이익 2,600억 원과 영업이익은 52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신증권연구원은 2분기 기준 영업총이익과 영업이익은 모두 역대 최대 성과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했는데 또 영업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같은 기간 56.5%에서 54.2%로 개선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광고 환경의 개선 가능성이 높고 해외 사업도 순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하반기에도 최대적인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구원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또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포함해서 광고 규제가 완화가 추진된다. 또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하반기부터 기업 마케팅비가 증가하는 등 국내 광고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제일기획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6.17% 상승하면서 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서울식품입니다. 서울식품과 서울식품우선주가 주식 분할 결정 소식에 동반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식품우선주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유통 주식수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식품은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해 주당 가액을 2,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는 1,321만 6,400주에서 3억 3,041만 주로 또 종류주는 8만 8,980주에서 222만 4,500주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또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월 25일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식품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15.22% 급등하면서 5,64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가 가입자당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증권연구원은 하반기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은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양질의 가입자를 바탕으로 꾸준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특히 롱텀 에볼루션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이미 7.4GB를 돌파했는데 이렇게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요금제 상향 필요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올해 본격적으로 수익에 기여할 인터넷 TV와 80만 이상의 가입 회선을 확보한 홈 사물 인터넷 분야도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LG유플러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 현재 2.76% 상승하면서 16,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만도입니다. 만도가 신규 수주를 통한 이익 안정성이 기대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증권연구원은 만도는 고객 다변화와 ADAS 확대 등 제품 고도화를 통해서 이번 분기 주요 고객사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 내에서 상대적인 이익 안정성을 나타냈다며 고객사의 부진 영향이 하반기에도 일부 이어지겠지만 경쟁업체 대비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달라진 경쟁력은 이익만이 아닌 수주 활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올해 2분기 기준 신규 수주 9조 5천억 원을 달성하며 기존 12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단기적인 실적 우려보다는 규제 강화와 만도의 달라진 경쟁력을 기반으로 진행 중인 신규 수주 확대 및 고객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었던 만도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도 현재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3.01% 밀리면서 2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과 또 지수 흐름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어서는 오후 구간에서의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 이후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00선 역시 지지해주면서 현재 구간에서 2402.6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 현재 구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0.3%대 약세 흐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장중 최저점을 643점까지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장 후반으로 들수록 낙폭 조금씩 줄이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장 막판에 또 어떤 모습 변동성 보일지 끝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에서의 업종별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이 보합권 수준의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 봤을 때도 혼조세 양상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상승폭 두드러지는 업종은 오늘 증권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홀로 1%대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하고 있고요. 신영증권 같은 경우 전 거래일에 이어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까지 다시 썼다고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4.59%대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증권이 우선주와 함께 동반 강세입니다. SK증권 보통주 같은 경우 2.78%대로 올라주고 있고 우선주 역시 2.85%대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증권업종 내에서는 부국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 종금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오늘 약세로 출발했던 전기전자 업종이 빨간불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1%대 웃도는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했었는데 삼성전자의 강세에 힘입어 현재 구간 0.9%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현재 구간 0.71%대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통신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통 3사 모두 빨간불 켜면서 통신업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폭 가져가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가 1%에서 2%대로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대 업종지수 하락률 가져가고 있고 업종 내 종목대 흐름 중에서는 KR모터스가 3%대 약세 흐름, 현대모비스 종목 역시 3%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동국실업 그리고 태양금속과 태원물산 등도 2%에서 3%대 약세 흐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폭 두드러지는 업종은 기계업종, 전기가스업종, 유통업종과 음식료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지수 흐름 낙폭이 좀 나아주고 있는 만큼 역시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오락문화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대 업종지수 하락률 시현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오락문화 업종 내에서는 오늘 엔터주들 위주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 FNC엔터 같은 경우 무려 5%대로 주가가 급락 중인 모습이고 오늘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시그널 엔터테인먼트가 3%대로 역시 주가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섬유 의료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대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 의료 정밀업종, 운송업종, 제약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상승불 켜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업종이 외국계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1%대로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하고 있고요. 그 밖에 통신장비, 기타 서비스, 방송 서비스 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떨까요?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457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5,470억 원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매수 행렬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1억 원 덜어내고 있는 반면 기관은 135억 원 담아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상반된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083개 약 담아주고 있고 반대로 기관은 6,057개 약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입니다. 장중에 나온 공시들로 인해서 현재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공시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토박스 코리아 종목입니다. 토박스 코리아는 개별 기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5억 8,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기순 손실은 6억 6,900만 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매출액은 63.2% 증가한 114억 500만 원입니다. 위닉스 종목입니다. 위닉스는 연결 기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82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6.9% 증가한 791억 4,500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18.3% 늘어난 74억 5,800만 원입니다. 환인제약입니다. 환인제약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36.66% 증가한 8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367억 원으로 0.1%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은 76억 원으로 58.72% 늘었습니다. JB금융지주 종목입니다. JB금융지주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1,139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707억 1,900만 원으로 8.8% 늘었고 단기순이익은 875억 3,300만 원으로 1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토박스 코리아 종목입니다.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9.93% 오름세 기록하면서 6,5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닉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86% 상승세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9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환인제약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 환인제약 종목인데요. 시작은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450원 상승한 19,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JB금융지주 종목입니다. 오늘 4% 넘게 상승 중인 JB금융지주입니다. 오늘 270원 넘게 오르면서 6,9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요. 무림 PMP 종목입니다. 네, 무림 PMP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5.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1,492억 원으로 3.2%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미래컴퍼니 종목입니다. 미래컴퍼니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43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2.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73.7%, 513% 증가한 539억 4,300만 원과 136억 1,50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D&T 종목입니다. D&T는 연결기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85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2억 6,9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매출액은 1,122.9% 증가한 926억 8,500만 원입니다. 광주은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은행은 연결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544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197억 8,400만 원으로 4.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17억 4,300만 원으로 2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은 또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림 P&P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파란불 켜고 있는 무림 P&P 종목입니다. 1.16% 밀리면서 4,7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미래컴퍼니 종목입니다. 오늘 4% 넘게 급등하고 있는 미래컴퍼니 종목인데요. 3,000원 넘게 상승하면서 7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D&T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락하면서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8,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은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2% 넘게 빠지면서 전거래일 대비 300원 하락한 13,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시효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입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종목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량 주가 상승률 기록하면서 8,050원에 장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로보틱스가 3.17% 오른 44만 원에, 롯데 정밀화학이 4.2% 오른 43,400원에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급등을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무려 8%가량 주가가 상승하면서요. 전 거래일 대비 9,000원 오른 12만 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롯데케미칼이 1.38% 오른 36만 8천 원에, IN제생명 같은 경우 2.29%가량 오르면서 37,900원에 마감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대우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2%가량 주가 상승률 기록하면서요. 8,19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S오일이 1.75% 오른 11만 6천 원 마감을 준비합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의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A프로젠, HNG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장 마감을 준비합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4,165원 마감 예상되고요. 내추럴 엔도텍 종목이 역시 오늘 16%가량 급등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3,550원 상승한 25,000원 마감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FST 종목입니다. 오늘 5%가량 역시 강한 상승폭 가져갑니다. 5,220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모두투어가 2.49% 상승한 28,800원에, 인성정보 종목이 3.43% 오른 5,120원에 각각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EM텍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3%가량 상승폭 가져갑니다. 전 거래일 대비 550원 상승한 13,550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CD가 3.24% 오른 14,350원에, 이지바이오 종목이 2.22%가량 오르면서 6,910원에 각각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FA 반도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 가장 상승폭 두드러졌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장 마감까지 6%대 강한 상승 탄력 유지하면서 3,000원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Y솔이 0.71% 오른 14,200원 마감 예상되고요. 위닉스가 6.86% 오른 1,900원에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ENF 테크놀로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5%가량 주가 상승률 기록하면서 21,800원에서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7월 31일) 한 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장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장에서 화려하게 신고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 이후 시장에서 소외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제약, 바이오, 강세장에서의 학습 효과로 중소형주 등 업종 전반에 온기가 퍼지는 강세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거래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는 시초가에서 하루 만에 15.23% 상승한 53,300원에 장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공모가보다도 22.68%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미 코스닥 대장주에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장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7개 종목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이 중 대장주 셀트리온은 실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이후 상승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휴젤, 메디톡스 등도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매수 전략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같은 대장주 매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국민연금도 지난해 9월 한미약품 사태 이후 제약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는 투자자들은 한미약품 사태 등으로 실적 가시화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학습 효과를 많이 해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으니까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으로 반영된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 투자 전략 가져가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흐름 어떻게 맞췄을지 궁금한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오늘 급락세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들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0.07% 상승하면서 2402.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내내 파란불 켜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0.38% 밀린 650.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532억 원 덜어냈고 기관의 매수폭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4,850억 원 더 담아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2억 원 매도세 시연했고 기관은 185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2,847계약 담아줬고 기관은 6,177계약 덜어낸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양장 마감 지수 또 온도차가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다시 한번 숨고르기에 들어가나 싶더니 장 막판에 들어서 강보합권 수준으로 상승폭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코스닥 지수가 오늘로 5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늘도 650선을 좀 간신히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코스피 대비 많이 오르지 못한 코스닥에 대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지수 그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행보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우리 업종대 흐름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먼저 상승폭 두드러진 업종은 증권업종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에 힘입어 전기전자 업종도 1%가량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 철강 금속업과 이통 3사가 나란히 오르며 통신업 또한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소외된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2.52%가량 업종지수 하락률을 시현했고 그 밖에 기계업종과 운수창고업종, 종이목재 업종에서도 1%대 낙폭이 나와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낙폭 깊었던 업종은 엔터주들의 약세로 오락 문화업종이 2%가량 밀렸고 섬유의료업종도 2%가량 업종지수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운송업종, 의료정밀업종, 정보기기업종 순으로 하락폭 두드러졌고요. 반면 상승불 켰던 업종으로는 반도체 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1%가량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했고 그 밖에 출판 매체업종, 통신 장비업종, 방송 서비스 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한번 마감 동향 살펴볼까요? 네, 오늘 등락률 가장 높았던 종목들 어떻게 맞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식품과 서울식품 우선주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서울식품은 6,360원 기록했고 서울식품 우선주는 57,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아티스입니다. 4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18.26% 오른 3,95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15.77% 올라서 4,075원으로 장 마쳤고 카카오가 8.11% 상승한 12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7.67% 상승한 7,860원 마감했고 세아베스트리 6.74% 상승세 보이면서 34,850원으로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가장 하락률 컸던 종목은 롯데쇼핑이었습니다. 8.52% 밀리면서 26만 3천 원으로 마감했고 보령제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8.05% 빠진 4만 1,700원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한국화장품 제조입니다. 7.84% 하락세 시현하면서 23,500원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은 에이프로젠 HNG입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4,165원 기록했고 8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6.49% 오른 6,570원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내추럴 엔도텍 14.45% 오른 24,550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한편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은 엠벤처 투자였습니다. 5거래일 연속 밀렸는데요. 231원으로 문 닫았고 일경 산업개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5.53% 빠진 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